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는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공공기록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고 이 주제를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얘기를 들었다. 요즘 AI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별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남들이 말하는 것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록 얘기를 한다면 기록이 뭐지? 제가 늘 이렇게 원론적인 질문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얘기, 현장에서 돌아가는 얘기에 그치고 맙니다. 근데 한번 짚어보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과 경우에 따라서 그 수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화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잡은 주제가 공공기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록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기록을 만들어가는 욕구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많은 기록 매체들이 나왔죠. 필사 도구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종이도 발명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생산해내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 행위였는데 특히 공공기록은 뭐지? 공공기록은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 우리끼리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이 갖는 역사적 어떤 증거적 가치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전부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공공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에서 공공기록을 배울 때 여러 학과가 참여해서 공공기록을 가르치는데 문헌정보학과 담당은 약간 기술적인 면입니다. 이제 그 기술적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때가 됐지 않았나 봅니다. 전자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문헌정보학의 역량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문헌정보학이 갖고 있는 역량이 디지털 세상까지 쌓아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맡았다면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학과 쪽에서 그 지금 말씀하려고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공공기록에 대한 얘기 때문에 행정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죠. 공공기록은 기록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공공기록이라고 말할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록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혼책방에서 조그만 소위 말하는 문서, 매너스크립트 문서를 하나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 문서의 가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문서는 언제 만들어진 거지?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이게 갖고 있는 사료적 가치는 뭘까? 일단 이제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죠. 그 문서가 어떤 종이라면 이 종이의 소위 연대 언제쯤 생산된 종이일까 하는 얘기죠. 물론 종이가 오래됐다고 해서 기록물이 오래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0년 된, 제가 한 100년, 500년 된 종이를 깨끗한 종이를 가져다가 딱 기록을 작성했다고 해서 이 기록물이 500년, 1000년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겠죠. 가장 기계적인 기술적인 거냐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단어들이 이게 어느 시대에 썼던 말들인가? 어느 시대 이전에는 쓴 적이 없는 말인데? 라는 것. 최소 출발 연도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타일들, 우리가
그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 책들, 옛날 그 오래된 책들 이렇게 보면은 판본이 어떻게 생겼하면서 시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내용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능한 우리가 이게 연대가 표시된 것은 없을까? 또는 이 시대에 나도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는 없었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항목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게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구조들, 어떤 우리가 기록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는 생산자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생산 시점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관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 업무에 참여했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일의 진척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것이 유일한 기록이 아니라 연결된 여러 기록도 있던 그 기록들의 연결고리들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록물을 구성하고 있는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공공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메타데이터, 공통의 어떤 영역으로 찾아오는 메타데이터들에 의해서 기록물이 구성되어져 간다는 얘기죠.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비가 걸리고 그 시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다음에 생산되어지는 문서에는 처음부터 시비거리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을 때 워드 프로세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내용이라기보다 형식입니다. 마진은 어떻게 잡고 줄 간격은 어떻게 잡고 글자 간격은 어떻게 유지하고 활자체는 뭘 쓰고 그게 워드 프로세서가 갖는 관심일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는 우리의 몫이고 그 내용을 담아낸 것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든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제3자가 보더라도 그때 일을 재현해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워드 프로세서의 메타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워드 프로세서를 생산하게 된 그 문서를 생산하게 된 날짜라든가 그 문서에 대한 소유주가 누구라든가 사용한 폰트는 뭐라든가 사용한 기술들은 뭐라든가 이런 것들만 담겨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엄밀하게 말하면 테크니컬한 메타데이터도 있고 내용적인 메타데이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에 찍힌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보면 광도에 대한 얘기들, 날짜에 대한 얘기들, 심지어 지금은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도 들어가 있죠. 누가 찍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서 찍혔는지를 알 수 있고 언제 찍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수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오리지널인지에 대한 정보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들을 얘기는 공공기록을 빌미삼아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특히 사서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일 기록을 생산한다면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생산한다면 당신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전제는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기록물로 만들어서 소위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서 참조하게끔 하고 일의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메타데이터는 어느 하나에서 뚝 떠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으로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그 내용들이 항목들이 메타데이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록은 약속이기 때문에
룰로 정해져. 그 룰은 지켜져야 우리가 기록을 생산하고 기록을 소통할 때 충분히 기록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록물을 만나면 이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는 뭐야? 라고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메타데이터는 고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은 메타데이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기록을 생산하려고 쓴다면 새로운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배우는 것들은 보편적인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종류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력서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메타데이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우리가 더블링 코어처럼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고 목록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이 목록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던 목록 항목들이 점차 단순해져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책을 한번 들여다보려면 책 현물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책이 다 폐가가 있고 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책이 열려있는 상태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책을 지칭할 수 있는 최소 대목, 구별할 수 있는 책들을 서로 구별 지을 수 있는 최소 항목을 만든 게 더블링 코어라고 보신다면 납득이 가는 얘기죠. 기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은 감춰놓고 쉬쉬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데이터입니다. 열려있는 데이터에 내용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요소를 설정해 주는 것이 메타데이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록물을 생산할 수, 기록물이 아니라 기록의 규격을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디지털 기록이 움직인다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와 그 중간에 껴있는 기록 연구사들이 할 역할 분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록을 주고받으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록 연구사는 그 기록이 수요가 다 됐을 때, 시효가 다 되었을 때 수집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해서 언제든지 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1년이면 충분히 그 가치가 다 되어서 사라져도 별일 없는 것이고 어떤 건 5년, 10년, 15년, 30년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 지어가면서 그 기록물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인 이 기록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디지털 기록으로 존재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얘기 나오죠. 제가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NFC인가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용어 기억을 안 나는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전자기록에 대한 보증서 같은 것들, 저작 관리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변형, 그 자체가 오리지널 인정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본, 원본 얘기할 때 차이가 이게 종이로 만들어진 문서의 진본성, 원본성 얘기, 디지털 문서에 대한 얘기 하듯이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고 그 디지털의 진본성이 입증이 되어지면 또 원본성이 복제가 수월한 것이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복제가 아닌 원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갖는다면 굳이 기록 연구사가 그것을 수집하는, 수합하는 행위 없이도 서버에 그대로 보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엔 많은 보안 등급도 들어갈 수 있고 그 기계적인, 기술적인 원본성과 진본성에 대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장치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럼 기록 연구사의 역할은 기왕의 서버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일 수 있고 접근권에 대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따지는 것이고 그것의 로그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고 등등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헌정보학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 연구사가 지금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록물이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새로운 어떤 구조, 새로운 역할,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관리하지 그냥 가장 최적화된 소통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소통 구조가 결국 기록물로 표현되어진다면 기록물의 양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지금은 기록 연구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이걸 한 걸음 더 발전시키면 우리 조직은 잘 정비되어 있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층이 많아지면, 계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계층을 무시하고 아주 심플한 팀 단위로 조직을 만들어서 막 운영하자. 일부 성공했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TV에 보면 KT가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하는 사람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이게 모터를 작동시키는 모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그래서 뭐 단추가 다니 무슨 와이셔츠냐 이렇게 단추가 많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많은 그 소위 하부 구조들에서 와서 막 도와주는 얘기입니다만 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일들을 컨트롤해주는 부분에 대한 일이 없다는 거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서 서로 검증이 되어지고 승인이 되어지고 절차 단계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서로 밑도 끝도 없이 따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부닥치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적인 부분, 의사결정 과정, 구조, 그래서 가장 최적화시키는 조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도 하고 조직의 역할을 분명히 가지면서도 조직의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됐을 하려면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하고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어떤 문서들이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져야 할까. 우리 보면 도장 찍는 칸이 여러 개 있는 회사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으냐 하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이패스해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규정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실은 이제 기록 연구사의 몫이 된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래 공공기록은 결국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얘기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얘기구나.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조직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문서는 그죠 리에종 연결해주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검증해주고 진행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투명하게 보여주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서들이 기록 연구사들이 가져야 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절차적이고 그런 공정에 대한 이해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잘 조직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그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생산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즉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공공기록은 이런 거야 해놓고는 그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계적인 부분을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원론적 질문이죠. 내가 왜 이래야 해?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